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돌아온 건 동정 섞인 무시뿐이었나요?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을 들으며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난 저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누군가의 술안주가 되어 동네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뒤늦게 깨달으면 이미 늦습니다. 노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지금 확인하세요. 인생지혜. 마른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무거운 진실입니다. 마른 씨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속마음, 그 가장 연약하고 은밀한 내면을 아무에게나 털어놓는 행위는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를 눕히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안전한 대답이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리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진심을 털어놓았다가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믿음. 이것들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아름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나면 이 말들이 때로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달콤한 함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의 지도를 건네는 셈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기묘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이 자신의 것보다 크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극이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상처가 생생할수록 듣는 이의 눈동자에는 묘한 빛이 깃들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 부르지만 실은 호기심과 우월감이 뒤섞인 감정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분은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분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졌고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그 빚을 메워주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과 연민 뒤에 숨은 경멸,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은근한 우월감. 그분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존엄에 금이 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 역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입술이 무덤이 된 순간이었지요. 나만 알고 있을게. 너니까 하는 말이야. 이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 둘만 아는 무언가를 공유하게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의 공유는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약점을 쥐어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위를 피하려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동료에게 혹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며 정을 나눈 이웃에게 당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말입니다.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것,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것,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감과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미묘한 우월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동등한 관계의 친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언을 들어야 할 사람, 혹은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을 잃어갑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와 귀를 기울여 준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주는 절박함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그들에게 위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노후를 위해 작은 예금을 모아두셨습니다.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그 친구는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퍼뜨렸고 곧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돈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대할 때마다 은근히 돈 이야기를 꺼냈고 심지어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평화를 깨뜨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형성되는 그 달콤한 유대감은 실은 서로의 목에 보이지 않는 줄을 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토해내는 말들은 마치 배설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낍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굴러 떨어진 듯한 기분, 막혔던 숨통이 트인 듯한 느낌. 하지만 이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독을 품은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하지만 뱉어낸 독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우리가 토해낸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공기 중에 흩어져 당신의 평판을, 당신의 이미지를, 당신의 존엄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좋은 기억, 사회에서의 위치와 체면.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절친한 친구가 당신이 털어놓은 고민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술안주 삼아 꺼내는 순간 당신의 신뢰는 산산조각 납니다. 당신의 치부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소문이라는 유령이 되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고 당신은 영원히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은퇴한 교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셨고 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 옛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술에 취해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준 일, 학부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일들. 그분은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왔고 그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는 이해한다며 위로했지만 얼마 후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평생 존경받던 스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분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잠시의 해방감을 위해 뱉어낸 말이 평생의 업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지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진심을 보이면 진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무기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약점은 언제든 당신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토해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새어나간 비밀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설의 쾌락 뒤에는 언제나 구역질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역지사지, 진솔함, 정직함.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때로는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앞서면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행동이 앞서면 말이 부족하다우.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보다 더 냉철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진심을 나누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친구란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이고 가족이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믿고 밑바닥을 보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이해와 위로가 아니라 냉소적인 판단과 거리 두기였습니다. 너도 결국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라는 말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당신이 더 이상 동등한 관계의 상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약점을 노출한 인간에게 세상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새를 파고들어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한 기업인의 말년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후 그분은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진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이제 와서 그것이 후회로 남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옛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그분은 진솔하게 자신의 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가족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분을 존경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고백은 위로를 받기는커녕 허세나 자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통적 미덕을 따르려 애쓰는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독배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솔함은 때로 무기가 되고 역지사지는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는 핑계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보일 필요는 없으며 모든 관계에서 진심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솔직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전통적 미덕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에 맞춰 현명하게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솔직한 것이 질투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가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그림자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투는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남의 성공을 자신의 패배로 받아들이는 비루한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에는 안도하고 당신의 야망에는 침을 뱉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가장 추한 면이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친구의 표정에 스친 미묘한 경련을 본 적 말입니다. 나 이번에 손자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됐어.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야.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 번지는 그 묘한 표정을 말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입으로 하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운이 자신의 불운을 부각시키고 당신의 성공 가능성이 자신의 평범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인맥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좋은 관계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서로를 비교하고 견제하는 경쟁의 장으로 변합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비교 속에서 당신의 좋은 소식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당신의 야망은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고 인맥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완전한 고립은 또 다른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잡고 있으면 손바닥이 피칠갑이 되지만 놓으면 사회적 고립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의 슬픈 이야기를 압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분은 가게 운영이 잘 되어 수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왔고 식사 자리에서는 은근히 그분이 계산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성공은 친구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초라함을 일깨우는 거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외로움 속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욱 깊고 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었기에 남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더 이상 역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격려가 아니라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속마음을, 당신의 야망을, 당신의 행복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질투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는 자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의 선승도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타인을 비추는 거울은 많지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가진 이는 드물다. 당신을 배신한 그 입 가벼운 친구를, 당신의 비밀을 퍼뜨린 그 동네 사람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당신을 깎아내린 그 사람을 증오하십니까?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속마음을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 입을 열었는지, 무엇이 그토록 급했는지, 정말 그것을 말해야만 했는지를 말입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였습니까? 외로움이 너무 커서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까? 어떤 이유였든 그것은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해 밖으로 내던진 감정의 쓰레기를 타인이 귀하게 여겨주길 바랐단 말입니까? 당신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존엄을 헐갑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참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그분은 이웃에게 자식들의 무심함을 하소연했고 그 이야기는 곧 동네에 퍼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자식들은 창피함과 분노로 어머니와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한 행동이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입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나는 순수하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배신했다고, 나는 진심이었는데 세상이 냉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비밀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기에, 당신이 외로움과 답답함을 혼자 견딜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에,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만큼 현명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거울 속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가장 먼저 밀고 한 사람은 바로 거울 속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배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파수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을 닫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더 이상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완벽한 고립이라는 더 큰 괴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메아리만을 들을 뿐이다. 아무에게도 속을 보이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은 없겠지만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며 당신을 잠식할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한 사람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더 이상 배신당할 일도, 비밀이 새어나갈 일도, 뒷말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은 동시에 세상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됩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미라처럼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존재가 되어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는 누구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호랍이 노인의 말년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상 배신을 당한 후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지켰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의 집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분의 표정도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분은 서서히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스스로를 지켰지만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아 난도질당한 채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채로 혼자 썩어갈 것인가? 이것은 인생의 가장 잔인한 양자택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무기로 삼지 않을 사람, 당신의 고통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평생을 살아와도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는, 당신의 가장 믿을 만한 상담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자신이 들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자신이 어루만지며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이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고독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되어 당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내뱉으려 했던 그 뜨거운 말들,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그 하소연과 분노와 외로움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밖으로 토해내는 순간 당신은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진실을 추구했지만 결국 침묵이 가장 큰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을 여러분은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배워온 가치들,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 솔직함이 미덕이라는 가르침이 어쩌면 우리를 속여온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숙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삼킬 것인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끝내 삼키지 못하고 뱉어버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당신의 곁에 남은 것은 무엇이고 떠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입이 죽인 가장 소중한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영혼의 평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입을 다물어야 하고, 때로 외로움을 견뎌야 하며, 때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어루만져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길입니다.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닫힌 채로 살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존중할 줄 아는 극소수의 사람, 어쩌면 단 한 명에게만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의 일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벗이 되어주십시오. 새벽녘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배신과 상처는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한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삼켜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품위 있게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이 무덤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침묵이 감옥이 되지 않도록 그 둘 사이의 황금빛 균형점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시에 연결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지혜였습니다.